선생님, 두통이 시력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적 1차성 두통에는 시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두통 중에서 눈 주위 통증이라든지 충혈 뭐 이런 거랑 연관된 두통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보는 게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너무 괴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막 한쪽만 아프다 그러고 이쪽만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편두통인가요? 무슨 두통이죠? 편두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환자분 보면 이제 눈 주위 통증도 있고 네. 그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자꾸 반복이 돼요. 그리고 심각한 두통이 이렇게 생기는 건 봐서는 군발성 두통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발성 두통 보통 이제 군발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혹시 그런 거 군대에 있을 때 걸리는 뭐 두통 이런 거 아닌가요? 군대 가면 머리 아픈 그런 거. 군발성 두통. 입대하시나?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네. 약간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기도 해요. 진짜요? 네. 뭔데요? 네, 군발은 사실상 뜻은 네. 영어로 클러스터고 군집, 무리, 집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기간에 두통 발작이 이제 계속해서 무리를 져서 여러 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편두통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편두통은 보통 이제 뭐 한 번 아프면은 여러 시간, 수시간 지속이 될 수는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3, 4일 길게 갈 수도 있지만은 뭐 한 달에 몇 번 아프세요 물어보면은 한 달에 일상으로 뭐 3번, 뭐 5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군발성 두통 특징은 기간 내내 매일 아파요.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편두통은 누군가 망치로 와서 자기 머리를 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서워.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와서 망치로 때리고 같은 가는 놈이? 거예요. 네, 같은 놈이 계속 나쁜 가는데 놈. 네. 한 명이에요. 네.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군발성 두통은 그게 여러 명이에요. 집단으로. 여러 명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너무 번.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한 2~3시간 정도 계속 아팠다가 또 나을 만하면 또 다른 애가 와서 또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6주에서 12주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을 이제 견뎌낼 수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진통제를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보통 그리고 남자에서 좀 더 많아요. 네, 편두통과는 다르게 눈이 들어서 남성에서 한 3배, 4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좀 눈통증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그 이거는 녹아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백내장. 네. 아이고, 백내장이라뇨. 해야 돼. 너무- 우리가 해야 될 나이야. 검사해야 되나요? 백내장.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약간 제가 그 느낌을 표현해 드리자면 이 압력으로 인해 약간 눈이 아픈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나요? 이제 편두통이나 이제 특히 군발 두통은 눈 주위 통증을 잘 일으키거든요. 자율신경계 이상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먼저 눈이 아프시면 네. 먼저 이제 안과도 한번 방문하셔서 네, 녹내장이라든지 안과 질환들이 있거든요. 통증을 유발하는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군발 두통, 네, 조금 생소하긴 한데 원인이 있는 건가요?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진짜요?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신경 구조 중에서 시상하부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쪽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좀 연구가 되고 있고,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자율신경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증상 말고도 또 어떤 딱히 특징되는 증상이 있을까요? 자율신경 증상들이 뚜렷합니다. 편두통과는 달리. 그래서 자율신경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혈압 조절도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 뭐 체온 조절, 그다음에 땀을 발한이라 그러죠. 네. 이런 거를 조절을 하거든요. 소화기관도. 그런데 장애가 오기 때문에 눈 부위 아픈 부위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충혈이 잘 돼요. 그러면서 아픈 부위에 얼굴 한쪽만 또 땀이 나기도 해요. 땀이 한쪽만 땀이 나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긴장성 두통, 뭐 편두통, 또 군발 두통 외에 또 병원을 찾아야 하는 두통 증상들이 또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자가 치료를 하시면 안 되는 병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포진으로 생기는 두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그러면 피부 이제 수포가 잡히는 병으로 시작을 한다고 알고 계신데
피부에 염증 오기 전에 신경에 먼저 염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 병변 없이 두통 발작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단순 두통인 줄 알고 대상포진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좀 늦어지는데 병원을 좀 일찍 오시면은 이제 수포가 없더라도 항바이러스 제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열을 동반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심한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두통과 함께. 그러면은 이제 뇌수막염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무서워.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질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심한 두통이 생긴다면은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좀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두통쯤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통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죠. 두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김다운의 팩트체크 빠밤. 네, 이제 혼자 하기로 했어요. 네네. 네. 자연스럽습니다. 예, 빠밤. 네, 우리 선생님께서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편두통은 유전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편두통은 유전이다. 네. 보통 이제 대머리는 유전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가요? 편두통까지 유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는 X입니다. 네. X. 네네네. 네네. 저는 왠지 좀 유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데.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편두통이 심하신데 저희 남편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확실히 유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유전이죠. 네. 어쩐지 어쩐지. 100% 유전은 아니고요. 예. 그 유전적 소인이 있는 두통이 편두통하고 군발성 두통은 유전적 소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60%, 군발 두통은 한 대략 한 20% 정도가 가족 내 환자가 있는 경우에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좀 편두통이 심하시면 부모님 약도 드리고 자기도 먹고 좀 같이 관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 외에 좀 예민한 사람이 좀 더 두통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성격이 좀 예민하면. 근데 그게 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성격을 좀 받으면 혹시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유전이 아니어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정 공유도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이 있을 수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세 미만. 아까 청소년과 청년이 두통이 많다고 하셨는데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두통은 과연 진짜 두통일까요? 아니면 꾀병일까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네. 10세 미만 때 많이 머리가 아프다고 네, 부모님께 얘기를 했고 부모님과 그걸로 많이 좀 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딜? 네, 좀 쉬고 싶어요. 예. 오늘은 네, 숙제는 나중에 할게요. 네, 네. 이번 방학에는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요. 아. 10세 미만에 많이 머리를 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꾀병일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아프다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럼 진짜 아팠던 게 아닌데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쵸, 네. 한 8대 2 정도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꾀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뭐 머리가 아프다와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아하. 요 두 가지가 가장 협상하기 좋은. 아하. 네. 학교를 오늘은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목이 너무 아프고 감기를 내가 전염시킬 수도 있을 것 아하. 같다. 요런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100%는 아니겠지만 네네. 꾀병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렇군요. 저는 좀 꾀병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게 지금 아까 편두통 유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애기도 편두통이 올까봐 좀 걱정이 되고 애가 아프다 그러면은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X입니다. 진짜 아픈 거군요. 진짜 아픈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죠. 네, 10세 미만에도 두통이 네. 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른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도 학업이라든지 놀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올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편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막 신생아가 두통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저 진짜 궁금한데 신생아도 머리가 아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아기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 트랜슬레이터는 아직 발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말을 해야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아들은 네. 2차성 두통도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두통이 정말로 좀 오랜 기간 심하게 발생한다면은 네. 이제 선천적인 혈관기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뇌종양 같은 게 또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꾀병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반복적으로 아프다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꾀병이라고 했던 부모님도 지금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좋은 네. 방법이 있어요. 이럴 뭐요? 때는 병원을 가자 그러면 아마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나 갑자기 괜찮아. 네. 주사 맞자. 예를 들어 나은 것 같아 엄마. 바로.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엄마 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제 좀 진짜 좀 심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씻은 듯이 나버리면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10세 미만의 아이들 머리 아프다고 하면 조금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두통은 비만보다 저체중인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마르면 좀 예민할 수 이건 있잖아요. 되게 머리가 아픈 사연이네요. 네. 두통이 지금 막 오려고.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이제 뭐 시켰을 때 네. 뭐 피자 배달 시키잖아요. 안 오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쵸. 네, 현기증 나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가 뭐 비만이고 마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네네. 저는 오히려 마른 사람보다 좀 과체중이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살쪄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선생님 좀 마르신 편이잖아요. 두통 있으세요? 저도 가끔 두통이 옵니다. 그래요? 네. 잘 모르겠네요.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하나, 둘, 셋. X. 네. 저체중이라고 두통이 더 많이 오는 건 그렇죠. 아니군요. 일단 비만 환자분들은 네.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해서 아무래도 두통이 정상 체중보다는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저체중, 심하게 마르신 분들도 영양 결핍이라든지 이런 뭐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두통이 또 일반인보다는 잘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먹고 바로 자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던데. 두통 오죠? 먹고 바로 자면 많이 드셨나 본데요. 우리가 이제 소화시킬 때에도 네. 우리가 몸은 잠들어도 네. 우리 생체 소화기관은 그쵸.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그런 데에서도 이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뭘 드시고 주무셨어요? 두통이 보통 이제 오시다고요? 뭐 닭발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바로 잠들어 버리면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 맥주를 얼마나 드셨죠? 네. 만. 술 3,000cc 말고. 때문이구나.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스트레스 풀려고 야식을 드셨는데 약간 네. 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김다운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